안녕하십니까. C급 리포터 백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요실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서씨는 좀 이상하긴 한데 서군이 이제 군복무 중 무릎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병가를 받았는데 이 병가를 받고 수술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특혜인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논란의 그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이 사용했다는 휴가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구두로 개인 연가를 신청하고 했던 했을 때 승인하는 것이 특혜인지, 그리고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이 과연 청탁인지, 그리고 근무지나 보직과 관련하여 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님 아드님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과로 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2015년 5월이죠. 그 입대하기 전에 이제 왼쪽 무릎에 이제 수술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입대를 했는데 2016년에 그 다음에 네. 이제 오른쪽 무릎에 좀 이상이 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내부 병원에서 이제 그 진단을 받았는데 국군 양주병원에 이제 군의관이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수술은 이제 군 병원에서 받아도 되고 네네. 또 이제 밖에서 이제 받아도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수술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가 네. 서울 삼성병원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가를 이제 병가라고 하죠. 이제 휴가를 네네. 받게 되죠.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제 2017년도 이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제 휴가를 받는데 이게 좀 완쾌가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1차 이제 병가를 받아서 10일 정도 받았는데 뭐 무릎 수술하고 뭐 이거만 회복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게 좀 통증도 심하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병원에 있던 사람이 이제 링거도 꼭 수액도 꽂고 있고 매일 이제 처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뭐 앰뷸런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다시 또 수술을 받으러 가기도 참 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 그 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부대에. 네. 아마 이제 민원실도 전화해보고 국방부 인원실이나 부대에도 전화해보니까는 구두로도 괜찮다. 아마 그런 유권 해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 전화해서 그 구두로다가 네네. 휴가를 연장하고 병가를 연장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는 이제 언제까지 보내주기로 했다 해서 이메일로다가 아마 서류는 좀 보내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경과가 조금 더 늘어지다 보니까 실밥을 보고 또 그것도 좀 이렇게 완쾌되는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수술이 한 석 달 정도가 요하는 수술이었다고 그럼요. 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삼성병원 주치의도 한 석 달 정도의 그 입원 가료가 요구된다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제 시간이 촉박해도 또 군에 또 군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한 차례 더 병가를 쓸 수 없느냐 했더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대에서 좀 어렵다. 3차례까지는. 네네. 그러지 말고 2차례로 끝내고 개인 휴가, 그 연가라고 하는데 개인 휴가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네네.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나머지 4일은 이제 개인 연가를 사용해 가지고 실밥 뽑고 이제 마무리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됐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카츄샤 부대에 근무하던 이제 그 당직 사병 네. 지금 현동환 씨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성을 느낀 거예요. 그 24일 날, 네. 24일 날, 25일이죠. 25일 날 이분이 당직이었는데 네. 그 아주 서군이 지금 부대에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복귀를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전화를 했더니 어디냐 했더니 이제 그 서군이 집이다. 아마 그때 실밥을 뽑고 네. 마지막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부대 복귀해야 되는 아마 그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다 하니까는 이 당직 사병이 좀 황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부대 복귀도 해야 되는데 복귀 날짜가 지났는데 원래 이제 복귀 날짜가 23일이거든요. 네. 2차 병가를 받은 날짜가. 근데 이 사람이 25일 날 전화했는데도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황당하다. 너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뭐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알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정체불명의 다른 부대 마크 이제 육군본부 마크라고 하던데 네. 그 마크를 단 장교가 오더니 야 이거 저기 미복귀로 하지 말고 휴가 미기로 하지 말고 그냥 휴가로 처리해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좀 황당하다. 근데 뭐 못 보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끊고 막 하자마자 갑자기 와서 휴가를 처리하라고 하니 이 사람 생각으로는 우리 서군이 네. 부랴부랴 이제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압력을 얻다가 행사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쪽에서 육군본부니까는 상급 부대에서 와가지고 이걸 빨리 무마시키려고 온 것 같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25일 날 전화할 때 서군이 집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없는 게 이때는 이미 개인 휴가 중이었어요. 그렇죠.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서군은 집에 있는 건데 네. 이 사람은 개인 휴가 받은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볼 때는 휴가를 23일 날 복귀해야 될 사람이 안 들어오고 집에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니까는 그때서 정체불명의 장교가 와서 그 갖다가 이제 휴가로 처리하는 뒷수습을 하는 자기가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분명히 이게 특혜다 이거는 잘못된 네.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생각했는데 이 주장이 이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추미애 의원이 이제 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그게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고발이 됐죠. 고발이 돼서 네. 계속 수사가 미진미진해서 오다가 이제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 검찰 조사에서 현동환 군을 갖다가 이제 불러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가 봤대는 정체불명의 장교가 혹시 이 사람이냐 하고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맞다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급 부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그 카츄샤들을 관리하는 한국군 그렇죠. 장교였던 네. 거예요. 네. 네. 그 대위인데 육군 대위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인사 관련하고 있는 행정장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정체불명의 장교라고 했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 부대가 도대체 카츄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육군 그 대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휴가가 끝나기 이틀 전쯤에 연락이 왔다. 우리 서군 측으로부터 네. 그 수술이 조금 더 치료가 더 필요한데 3차로다가 병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그건 안 된다. 자기가 얘기를 했고 또 위에 그 자기네 왔던 그 상급자한테 보고를 했더니 상급자가 그러면은 개인 휴가를 쓰도록 권해라. 네, 해서 네. 이미 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취해서 병가는 안 되니까 개인 휴가를 써라 해가지고 이게 딱 맞는 게 그러니까 21일 휴가가 끝나기 이틀 전 21일 날 이런 통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개인 휴가로 넘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24일부터 이제 개인 휴가가 시작됐는데 이 당직 사병 현군만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누가 그 사병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장교가? 그래서 그 지휘 책임이 아니죠.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또 일요일 날 자기가 그 현군이 들어오는 복귀 날짜도 아니었어요. 우리 저 서군이. 그 자기 근무 날짜에 없다고 해가지고 참 그 열심히 일하는 사병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휴가의 진행 상황은 마지막 휴가까지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이 현군이 그 당직 사병이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 형군이 좀 오해할 만한 상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번 과정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좀 얘기가 하고 있죠. 네, 보면은 뭐 이제 일단은 군 병원에 요양 심사가 없었고 또 휴가 연장 근거 서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번 중인 현역병이 요양 심의 대상, 즉 현역병 자체가 요양 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 심의를 받은 적이 한 건도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재량에 의해 30일간 질병 휴가가 가능하고 휴가 연장 또한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병가 이후 사용된 개인 휴가 인사 명령이 사후 승인된 거에 대해서는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에 개인 휴가가 승인되었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한 이제 경과 보고는 이렇게까지 일단 진행이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서군이 근무했다는 카투사 좀 발음이 조금 어렵게. 예, 저는 예전에 카투샤라고 들었었는데 어쨌든 카투사에 근무하는 그런 현실이 일반 저희 국내 군대랑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이제 저도 좀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뭐 전해 들어서 네. 좀 그런데 저도 이제 일반 이제 보병을 나왔기 때문에 보병을 갖다 현역으로 다 나왔는데 너무 옛날이시죠. 그래서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전현직 이제 카투사 그래서 근무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보를 좀 해주시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카투사들은 그 주한 미 육군에서 파견된 한국군 사병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 사병들인데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미군 부대에 네, 이제 네. 파견돼서 근무하는 사병들을 말하는 건데 그 한국 육군의 규정보다는 ARS 600-2라고 불리는 주한 미군 규정을 더 준용한다고 해요. 모두 이제 근무함에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병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상을 당한 카투사들은 네네. 30일간의 이제 청원 휴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민간 병원에 네. 지금 잠깐 우리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죠, 이제. 그렇죠. 예, 그 민간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10일 정도. 네. 10일 정도를 더 쓸 수 있다. 그럼 기본 30일에 또 10일 정도도 하면 40일까지는 자기 어떤 부상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는 네.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미군 카투사 규정에 의하면은 이걸 보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은 자기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다 쓴 건 아니죠, 그죠? 한 그렇죠. 40일까지 쓸 수 있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부대장 개량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이제 그 부대장이 지역대장이라고 불리는 부대장이 너는 요거까지만 써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까지만 쓴 건데 당직사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그때도 주말이 겹쳐 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 일반 일요일. 예, 예. 마지막 휴가 때 금, 토, 일 막 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원 휴가 신청이 이제 주말일 경우에는 네. 주말일 경우에 이제 간부들, 장교들이죠. 간부들이 이제 구두로, 그러니까 유선상으로 야 뭐 어떤 일병이 뭐 이런 일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휴가를 갖다 신청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은 네네. 뭐 어떨 때 뭐 심각하대. 뭐 수술했는데 뭐 예우가 좀 있고 뭐 실밥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은 그 신청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그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일단은 허가를 그렇죠. 해주고 예. 그다음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와서 그러니까 사후 선조치 후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주말에는 그런 문서라든 행정 절차가. 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복귀하면은 그때 이제 그 휴가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네. 승인을 내려주는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이제 어떤 그 위중한 상황 또는 긴박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배려를 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금, 토, 일 막 휴가가 주말에 겹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충분히 구두로다가 승인하는 것은 큰 문제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좀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좀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제 논란거리를 일부러 만들어낸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봐주시죠.
일단은 이제 보면 병가 이게 특혜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2차례 병가를 쓰고 1차례 개인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담당 의사 소견과 부대 행정 책임자 승인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고요. 국군 양주병원의 군의관 소견서와 서울 삼성병원의 수술 일지, 입원 기록, 미 이사단 한국군 지원 장교의 증언들이 이를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휴가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 서군은 군 복무 중에 병가 19일을 포함해서 총 58일을 휴가로 사용을 했어요. 무릎 수술을 위한 병가를 제외하면 실제 휴가 일수는 39일입니다. 이는 육군 병사 평균 휴가 일수 54일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서 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이 병가 일수는 다른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상쇄돼서 전체 복무 일수는 다른 병사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가족으로부터 자대 배치 및 보직 관련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장 출신 이철원 전 대령은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 가족으로부터 피소를 당했고요. 이 자대 배치는 4대 이제 PC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탁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팩트 체크를 아주 개괄적으로만 일단은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추미애 장관님의 아들 서군에 대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혹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인사 검증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그죠? 네. 아무리 저 장관이 아들에 대해서 아무리 아프지만 네. 규정이나 절차나 법을 위배했다면은 그것도 어떤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조국 장관 때도 봤지만은 그 의혹을 위한 의혹. 그렇죠. 인디안 기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뭐 비 올 때까지 비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비는 오니까 이 기우제는 성공한 기우제가 된다. 뭐 하는 얘기가 네. 있는데 제가 좀 요건 조금 뭐 예민한 거기도 한데 최초에 이제 그 우리 서군에 휴가 미복귀를 거론하면서 특혜국을 제기했던 당직병 현동환 씨. 네네. 이분은 물론 그 정의감에 사로잡힌 청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휴가를 갖다 미복귀했어. 네. 미복귀했는데 어찌 보면 탈영으로 처벌을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하자마자 어디선가 갑자기 이상한 정체불명의 장교가 나타나서 야 이거는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야 이렇게 처리하고 막 지시를 하고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이제 쟤네 엄마가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야 쟤네 엄마 누구래? 막 하니까 이거 뭔가 백을 쓴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정의감에 불탄 청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물론 같은 한국군이지만 한 사람은 미군에 배속돼 있고 한 사람은 육군에서 파견되는 우리 한국 장교지만은 네.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교를 갖다가 생전 처음 본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체불명의 장교라고 표현했던 것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러 카츄샤에 근무했던 증인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부인들은 아마 장교라고 해도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부대에 들어올 때는 꼭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에스코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 다닐 수가 없다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보안으로 특히, 미군 부대 영내 들어올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에스코트하고 들어와서 그 일을 다 보면 나갈 때까지 에스코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혼자 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가 정체불명의 그 네. 군인은. 근데 또 그 사람의 정체불명의 그 장교의 말을 듣고 자기가 또 그대로 휴가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참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밝히고 당신 지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네. 당연히 해야 될 군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다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혹을 이게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좀 원래 그쪽도 만약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막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니 뭐 의혹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서훈의 이제 2차 병가가 끝나고 23일이죠. 2차 병가 끝나고 이제 개인 휴가가 시작된 24일이 이제 그 미복귀 아닙니까? 그럼 우리 네. 우리 현군 말을 들으면 이틀 동안 미복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대를 탈영하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틀 동안에 아무도 부대 그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현동안 이 사람은 자기 근무 시간에 이분이 이틀 동안 앞에 이틀 동안에 미복귀 상태도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한 거를 이 사람만 25일 날 자기가 어떤 근무를 쓰는 날 일요일 날 아주 그냥 그 꼼꼼하게 그 챙겨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그걸 보고 미복귀를 판단했을까? 다른 앞에 근무자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문이 가고 아까 얘기대로다가 과연 그 정체불명의 장교의 지시에 의해서 과연 자기가 그걸 휴가 처리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그 휴가 특혜 의혹을 이제 쟁점화시킨 그렇죠. 국민의힘 이제 신원식 그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제보를 했을까? 우리 저기 현동한 당직 사병이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제보를 했으며 과연 제보가 자발적 제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하도록 사주한 건지 저거 의심이 갑니다. 네. 뭐 다른 또 저 의혹난 사항이 좀 있으시죠? 네, 있죠. 그리고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앞서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서군과 같이 근무했던 카투사가 나와서 증언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뒷부분에 다시 정리할 때 조금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의혹을 보면 전직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러면서 이제 신원식 의원의 폭로를 거들고 나섰던 이균철 전 중령이 있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 추미애 장관 가족분들이 청탁을 했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균철이라는 분이 지금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뭐 내부 제보자이냐, 뭐 그렇죠. 신뢰성 있는 막 떠들었죠. 떠들고 뭐. 했죠. 근데 언론에는 이 사람이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는 건 나오지도 않고 그 전직 군대 경력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철원 이분도 이 이균철 전 중령이라서 모두 육사 42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육사 37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대에서 상급자 하급자로 뭐 3, 4단에 있으면 참모장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무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에서 상급자 하급자 특히 일반 사병관의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또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의혹을 제기한 것일까? 아니면 신원식 의원과 함께 의혹을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힘당 그전에는 당 이름이 뭐였죠? 너무 자주 바꿔서 까먹었습니다. 그전에 국민의힘 뭐였죠? 미래통합당? 미통당. 미통당이요. 네. 거기서 이제 2020년 2월에 추미애 장관이 아드님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네, 동부지검에 그렇죠. 배당이 됐었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사람을 불러서 하면 되는데 지지부진 거의 안 하고 있다. 이제서야 논란이 되고 뭔가 언론에서 지금에서야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며칠 그저께였나요? 국방부 민원실을 압수수색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부산을 떨고 있죠, 지금. 네, 뭐 무슨 녹취록 했다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도 드는 개인적인 그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굳이 쫓아가서 이제 크게 쇼를 하는 거고 당연히 민원실에 전화하면은 우리가 그 다 녹음이 되는 우리 콜센터 민원실 이런 거는 네네 다 있죠. 녹음되는 거죠 그냥. 예. 그걸 뭐 괜히 뭐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것처럼 무슨 뭐 녹취록을 찾아냈다. 아니 맨날 우리가 아무데나 전화하면 다 녹음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참 좀 아주 뭔가
이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네. 경과와 이제 의혹과 그다음에 이제 팩트에 대한 정리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미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 제가 의견을 한번 또 네. 예. 제가 볼 때, 사실 조국 장관님 때도 그랬지만 저게 큰 문제가 됐나 싶은데 그것이 그때도 보면은 그 증폭시킨 사람이 있죠. 동양대 총장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현군 당직 사병이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증폭시킨 원인 마치 내부 고발자. 요번에 이제 내부 고발자로서 뭐 이제 국민권익인가 뭐 자기 보호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대상자 아닙니다. 대상자 아니라고 합니까? 네, 대상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번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음모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간단히 하여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과 그다음에 수술과 회복 네네. 이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가 군의 법률이나 군의 어떤 행정 절차에 적법했는가 이걸 보는데 그 분명히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네. 지금 많은 이제 증거와 증언과 또 각종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병가를 내서 다른데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그 삼성병원에 가면 다 그 서류가 남아 있고 네. 국군 양주병원에도 소견서가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그 병가 및 휴가 및 병가 신청 과정에서 그 어떤 압력과 특혜도 없었던 거죠. 지금 뭐 민원실에 전화한 게 무슨 큰 특혜냐? 아니 휴가를 갖다가 네. 2번씩이나 쓰고 그 전화로 막 한 게 그 특혜냐? 압력이다 네. 막 그러는데 2016년 이후에 요거 이제 국방부에서 네. 그것도 이제 공식 발표한 거죠. 4년간 카투사에서 35건, 그다음에 육군 전체로는 3,137명이 네. 전화로다가 휴가 연장을 했어요. 휴가를 나왔다가 갑자기 못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대에 전화해서 저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제가 이틀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 울릉도에 여행 왔는데 지금 뭐 태풍 때문에 못 갑니다라든지 그렇죠. 아니 제가 예. 왔는데 다쳤다든지 여러 가지 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통당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인가 그 사람은 아주 어제도 추미애 장관 국회에다 세워놓고 과연 장관 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전화로다가 휴가를 갖다가 연장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연장할 수 있어. 여기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 3,137명 전수조사 하실 건가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 다 찾아가지고 물어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대 보직 및 부대 배치 및 보직과 관련해서 뭐 청탁이 있었다고 뭐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근거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대 이제 90 먹은 할머니가 이제 우리 서군 할머니가 네. 가가지고 있는데 청탁을 했다. 아니 할머니들이 보통 가면 손자고 하는데 그냥 부대장이라고 높은 사람 같으니까 우리 손자 좀 잘 부탁해 한마디 할 수는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청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청탁했다고 그러고 거기 또 수백 명이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자기가 40분을 교육했다. 말을 바꿨죠. 이게 다 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꿨죠. 그거는 전체 그 대상자를 놓고 몇백 명 대상자를 놓고 40분을 네. 갖다가 이제 정신교육 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론조사를 갖다가 이제 YTN 갖다 한 본 거에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이런 그 국민의힘이나 일부 이제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저를 누가 믿을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또 군대를 안 갔더라도 군대 보내봤던 엄마들 다 알거든요, 상황을. 네. 누가 저걸 믿을까 했는데 그래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사퇴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연합뉴스라든지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법적인 잘못은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아니 잘못이 없는데 뭘 자꾸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어젠가 그젠가지 장관께서 이제 입장문을 내셨죠. 네. 그걸 굳이 사과문이라고 자꾸만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좀
그 사람들이 뻔히 속에 보인다. 지금 뭘 원하는지 속에 보인다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거기에 좀 이렇게 좀 현혹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안타깝긴 그지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그 의혹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동안 군이 2020년 2월 12일 TV조선에서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제보를 하고 언론이 되고 하면서 일파만파의 어떤 그걸 가져오면서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면서 실명을 공개를 했었죠. 그랬더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인권 침해다, 보호를 안 해야 되고 안 했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TV조선하고 조선일보가 같은 계열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동안 군이 당직을 할 때 미복 기록, 어떠한 기록도 없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카투사 그 병이 증언을 했죠. 주말에 이렇게 이제 하게 하면 화이트보드 같이 거기에 누구누구, 예를 들면 7명이 나갔는데 5명밖에 안 들어왔으면 5명 복귀, 2명은 어떤 이유로 화이트보드에 해서 그 다음 당직 사병이 보고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행정 절차는 주말이 그때 꼈으니까 월요일날 하더라도 그게 화이트보드처럼 그게 있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동안 군은 그거를 몰랐다면, 본인이 있을 때 미복귀를 알았다면 그 화이트보드를 못 봤거나 혹은 너무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그걸 보지 않았던 거거나, 저는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정말 별거 아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휴가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과연, 죄송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과연 그런 말할 자격들이 있는지.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드님은 공익근무 중에 해외여행도 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공익을 하면서, 공익도 군대인 걸로 아는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필요하지 않을까. 무릎 수술을 왼쪽을 받고 군대를 갈 때 추미애 장관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들 가진 엄마로서 제가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야당 국회의원이었지만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해서 차라리 좀 편한 보직으로, 그죠? 더 편하게 뭐 행정병이나 다른 아주 편한 대로 해야지, 뭐 제비뽑기를 하고 뭐 이런 카투사에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냈는데 국가를 믿고 보냈겠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다시 하면 국가병원이나 아니면 민간병원에서라도 제대로 치료하고 해주겠다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로서 보냈는데 또 군대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으면, 아마 추미애 장관님이 엄마의 마음으로는 너무 괴로웠을 것이나 정치인의 마음으로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서 원칙대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 하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그냥 왜 해야 되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걸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면은 이제 우리 정경심 교수님하고 조국 장관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뭐 다들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펀드 관련해서는 전혀 이제 유관성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그 조카 재판에서는 나오고 있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됐던 동양대 PC 그걸 갖다 위조했다는, 그게 집에 있었다, IP 기록을 추적하니까 집에서 한 게 분명하다는데, 또 해보니까 또 동양대 LG U 플러스 공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희한해요. 그게 또 거기서
같이 또 IP가 앞에 세 자리가 같이 나온다. 네네. 어디 갖다 놓든지 간에 LG U 플러스 쓰면 그게 부여가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다쳤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릎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의사가 3개월 정도 소견을 낸 수술인데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이 있더라도 이미 그 아픈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 앰뷸런스 타고 부대를 갖다 왔다 갔다 하면서 휴가를 갖다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참 우리 국민의힘 니들이 어려운 건 아는데 니들이 지금 오죽하겠냐 아는데 그따위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조금 사람이 어떤 의원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군인답지 못하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야 군인답지 못하기 전에 네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니들 특히 국민의힘 아주 헷갈리기도 하고 국민의힘 늘 먼저 사람같이 살기를 좀 뭐 그렇게 뭐 되진 않겠지만 뭐 지켜보도록 간절하게 소망 좀 한번 해본다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국민의힘 당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좀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이 추미애 장관님의 아드님의 이런 논란을 보면서 작년에 조국 장관님 때와 똑같은 그런 루트를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보수 언론이든 뭐 갑자기 누가 제보자가 나타나고 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의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야당에서 합세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다 보면 또 여당에서는 뭔가 송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빌면서 이렇게 하다가 수습을 못하고 하는 그런 데자뷰 같이 느껴지면서 지금 어쩌면 이거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마지막 어쨌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장관님을 낙마를 시킨 거니까 성공한 그거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국민들은 여론에 많이 호도되고요. 그리고 꼭 추미애 장관님의 아드님에 대한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피로감을 느껴서 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필요하니까 코로나19도 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더불어민주당 지난 총선에 저희가 거의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뭐겠습니까? 작년에 조국 장관님 그런 논란을 겪으면서 공수처 출범하고 제대로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제대로 적폐청산 이뤄서 제대로 잘해보라고 힘을 이뤄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집권 여당 제가 참 많이 그렇습니다만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언제나 늘 방어적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팩트 있게 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하기를 한번 개인적인 저도 국민이니까요. 네, 그렇죠. 한번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하여튼 뭐 지지율 같은 너무 신경 쓰는데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할 일을 잘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자기가 어떤 그 민주당이 그 촛불의 소망, 촛불의 어떤 그런 그 의제를 받았을 때 그걸 열심히 하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다면 그건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내부적으로 뭐 사정은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도대체 공수처 하나 하려고 법무부 장관을 몇 명을 희생시켜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 명을 희생시켜야지 그 공수처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잠깐만요. 공수처법을 아니 왜 맨날 개정 발의를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뭐 다들 국민들이 빨리 공수처 해라 하니까 그냥 하는 신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모여가지고 하나로 벌써 세 개가 지금 발의된 겁니까 지금? 모여서 하세요. 모여서 하시고 빨리 하나로 해가지고 자꾸 뭐 눈치 봐서 그러는 건지 벌써 3개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봐도. 네. C급 리포트에
처음 나와서 제가 네, 그래서 잠깐 우리 선배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